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건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쁜 옷을 샀어. 근데 그 사람이 너 그 옷이 참 후지다. 그거 어디선 되게 싸게 살 수 있는데 너 잘못 샀구나. 라고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필영 작가이고요.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20대부터 쭉 많은 연애를 해왔고요. 쉬지 않고 연애는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게 만난 지 한 달 만에 어떤 남성분과 지금의 남편이죠. 결혼을 결심을 했고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같은 주제의 다른 영상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이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아마 다들 싸워 보셨을 거예요. 말다툼을 하든지 어떤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식의 싸움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싸움을 저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특히 과거에는 이제 고깃집을 많이 가잖아요. 고기가 맛있으니까 이제 고기를 막 먹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고기를 이제 먹다가 싸우고 중간에 다 먹지 않고 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기를 다 먹었는데 왜 남겼냐라는 이제 거기에서 불씨가 이제 생겨가지고 싸우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였나요? 그때 제가 그 당시 만나던 친구한테 주려고 사탕 바구니 같은 걸 사서 이제 줬는데 그 친구가 엄청 감격을 해서 자기 차 트렁크에다 그걸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린 놀러를 가는데 가는 도중에 다른 여성분께 이제 연락이 오게 된 거죠.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싸웠죠, 뭐. 그런 식으로 저도 과거에는 많은 싸움을 했는데요.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누구나 당연히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가 좀 결정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나 진짜 최악이야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싸울 때 여러분 어떠세요? 싸울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진짜 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평생 제가 살면서 연애를 하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화를 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화가 없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밑에 모습까지 다 보게 되니까요. 저도 어느새 화를 내고 있고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처럼 그런 자신의 최악의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아 놓으셔야 돼요. 내가 땡땡땡을 이유로 이렇게까지 화를 냈었어 하는 이 한 줄을요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나는지, 내가 도저히 못 참는 무언가는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내가 도저히 못 참아. 난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하는 지점을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놓은 데이터가 쌓이면요. 그 다음 사람, 그 다다음 사람 만날 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조금만 해봐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아주 사사로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런 거는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 언젠지 알아야 되고 그 기억을 마치 게임 같은 거 할 때 공략집처럼 핵심 화남 집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글쓰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고 또 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일단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나를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난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차 이렇게 운전해서 들어가면 주차 요원들이 있죠. 그 주차 요원들에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태도를 보시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오겠죠.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침에 사랑했다가 저녁에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에게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 기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건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쁜 옷을 샀어. 근데 그 사람이 너 그 옷이 참 후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거 어디선 되게 싸게 살 수 있는데 너 잘못 샀구나 라고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피해야 되는 사람은요. 말을 너무 날카롭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지점이 뭐냐면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끝이 안 좋으면 앞서 말씀드린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이 좋으려면요. 자기가 끝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말을 평소에 좀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끝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만큼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이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쵸?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도요. 내가 좋은 면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내가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조심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일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상대방은 어떨까? 라고 미리 생각하시고 타인을 좀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역한 사이에서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특히 가족이나 뭐 가까운 애인이나 이런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한 발짝만 떨어져서 상대방을 좀 대하는 늘 조심하는 태도. 저는 그것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정말 전문 분야예요. 제가 가장 많이 겪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